나는 99년을 살면서 수많은 천재들이 파산하는 것을 보았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두르는 것이 성공의 동의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빈곤은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가난하게 보냅니다. 그들은 오늘의 열매, 내일의 회복, 내일 모레의 재정적 자유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성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내가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고 성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것이 노력이 아니라 조바심의 대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지만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조바심. 1950년대에 나는 나보다 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말을 잘하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30년 후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 즉 기다림의 기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관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와 가만히 서 있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매, 판매, 전략 변경, 유행을 쫓는 등 평생을 바칩니다. 적극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노력을 가장한 감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움직임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실수가 없을 때 구축됩니다. 이 5가지 교훈을 이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일찍 이해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수년, 돈,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지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인생 게임의 규칙이 간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을 때 나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실수를 덜하고 충분히 오래 기다렸을 뿐입니다. 대답은 너무 지루해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공식, 뛰어난 지름길, 흥미진진하게 들리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정말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시간과 결합된 올바른 방향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급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행하는 주식을 쫓고 단기적으로 운영하며 모호한 정보에 모든 위험을 걸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베팅을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승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패배합니다. 시장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즉,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이 전달됩니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시장은 급락했다. 주변 사람들은 경제가 끝났으니 더 늦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외치며 당황하면서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포가 가장 값비싼 감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저점에 파는 사람은 시장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에 패한다. 그들은 손실을 막고 싶었지만 결국 일시적인 손실을 영구적인 손실로 전환시켰습니다. 한편 우리 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붕괴가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는 것을 몇 년 후에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힘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정교한 전략이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일 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분명해 보일 때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겁쟁이라고 부를 때 압력에 저항하는 사람. 버핏과 나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일, 즉 기다리는 일을 하면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강해지고, 시장이 실수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달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규칙을 만듭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곳에만 베팅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을 때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합니다. 손이 가렵고 마음이 불안해지며 불안이 무언가를 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행동이 시장에서 수수료를 창출하는 데만 기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내는 조용한 전략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미쳐버릴 때 그를 명료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때 징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때 침착하게 유지합니다. 나는 종종 투자란 풀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루하게 들리지만 바로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지루함은 감정의 인질로 잡히지 않고 소음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으며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놓치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는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지만 결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기회는 항상 생기지만 자본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느니 차라리 100번의 기회를 놓치는 편이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심의 철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판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선호하지도 않고 느린 사람을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평가합니다. 누가 지속될 수 있는지입니다. 지속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그들이 매일 훌륭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피하고 시간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세계 8대 불가사의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몇 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30. 자유. 하지만 그에게 3개월만 시간을 주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불안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돈을 저축했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바꾸고 더 빠른 방법을 찾았으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부가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성장이 폭발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하면 성장하고 속도가 빨라지며 결국에는 저절로 굴러가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이 아직 작을 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너무 느리고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름길을 찾고 그것이 함정이거나 환상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내는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점에 대한 깊은 이해, 시장법에 대한 존중,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면 시장의 먹이가 되는 것을 멈추고 시간의 동맹자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서두르는 사람들은 항상 다 떨어지고 당신은 계속 전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인내입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당신을 지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오래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돈 버는데 능숙하다고 상상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그것을 잃지 않는 데 능숙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저축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100배 더 어렵습니다. 승리는 행운과 노력에 달려있지만 유지하려면 인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더 빨리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규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조금 벌면 자존심이 부풀려졌습니다. 더 큰 집과 더 비싼 차를 사고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단지 미래를 소비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징계는 박탈이 아니라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 무엇이 욕구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충동에 기다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전의 노예이고 소셜미디어의 인질이며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새 차를 가지고 있는 이웃을 보고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더 큰 집을 사는데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료가 자리를 잡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주는 무한합니다.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더 눈에 띄는 누군가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잃게 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낡은 차를 몰고 다녔으며, 값싼 양복을 입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살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1958년에 구입한 집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맨션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요? 그는 여기서 행복해요. 내가 왜 변하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규율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진정한 독립을 얻게 됩니다.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빚을 질 필요도 없으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영혼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소비의 함정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빚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단지 공허함에서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젊은 분석가가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큰 야망을 갖고 있었지만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사교 행사, 디자이너 의류, 인상적인 자동차 등 외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은 외모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환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성공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징계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 논리를 뒤집습니다. 그들은 불안, 지위, 허영심을 사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결국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지만 불안은 계속된다. 내가 쌓은 가장 큰 자산은 집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시간과 자유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지루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읽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규율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욕망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욕망을 지배하면 인생도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대부분의 욕망은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당신을 파멸로 끌고 갈 뿐입니다. 나는 많은 중산층이 빚에 허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을 사고 불필요하게 차를 바꾸고 외모와 불안의 삶을 산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위해 일합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만족을 늦추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지출을 적게 하면 내일은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린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계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리게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원해요 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지금 이 종종 빈곤으로 가는 최단 경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조금씩 저축하면 돈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쓰면 돈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징계는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다시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지만 안정적인 직업, 주가 상승, 지지하는 정부, 예심 많은 상사 등 외부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중 어느 것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보안은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력, 회복력, 규율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것에도 인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지입니다. 나는 거의 한 세기를 살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저축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의 가장 나쁜 점은 그것이 지능인 것처럼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천재들이 자신의 영리함에 빠져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밝고 예에 바르고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본능을 따르고 자신이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합리성은 지능이 아니다. 인내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현명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아마도 당신이 어리석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멈추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미쳐갈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이성적이지 못했어요. 나는 시장을 예측하고 추세를 예측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나를 차례차례 때렸다. 그런 다음 나는 예측이 바보의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아는 척,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세 단어는 나는 안다이다. 누군가 나에게 나는 이 주식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안다 또는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결코 알아요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준비가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합리성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에도 대비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위기 이후 파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고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이번은 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항상 시장에 의해 처벌됩니다. 합리성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시장이 더 똑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운이 존재하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훌륭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며 모든 것을 잃습니다. 버핏과 나는 우리가 더 똑똑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덜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규칙을 따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위험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는 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 아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이다. 당신은 몇 가지 기사를 읽고 주제를 마스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부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이 아는 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지 않으며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으며 단지 다른 사람들이 이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행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청량음료, 보험, 신문, 과자 등 우리가 이해하는 회사에만 투자합니다. 지루한 것들. 그러나 그것이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기술주, 암호화폐, 복잡한 파생 상품 등 흥미로운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합리성의 기본이다. 대부분은 그것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낀다. 뜨거운 제보를 듣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FOMO의 인질입니다. 즉, 무언가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본을 보존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합리성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덜 잃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합리적이라는 것이 보수적이고 지루하고 느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에서 보수주에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해 평생 저축한 돈을 잃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간의 비합리성 때문이다. 그들은 감정, 탐욕, 두려움, 순간의 압력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후회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리성은 규율이다.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틀렸다면 참을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투자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걸까요?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뇌는 감정에 사로잡혀 합리적 사고를 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합리성에는 공간, 침묵,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압박감. 그러나 가장 진정한 답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침묵 속에서입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조용할 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합리성은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모두가 속도를 낼 때 속도를 늦추고, 모두가 따라갈 때 질문하고, 모두가 행동할 때 기다리는 선택. 그리고 불을 쌓는 사람과 꿈만 꾸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선택입니다. 어떤 폭풍 후에도 맞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 소음을 뚫을 만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유행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지나가는 이해관계나 허영심이 아니라 상호 존중, 즉 두 사람이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가 취약해지도록 허용할 때 탄생하는 종류의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외롭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과 지름길의 세계에서 사상가의 고독은 명확성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그리고 명확성은 가장 가치 있는 통화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뉴스도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존하는 가장 무자비하고 공정한 판사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 한 가지만 측정합니다. 즉, 당신의 결정이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지 여부입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천재들 이 한순간 빛났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은 유사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행운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이 끝나면 상처만 남게 됩니다. 실력과 행운을 분리하세요. 1년 안에 똑똑한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10년 만에 이성적인 것이 충동적인 것을 이겼습니다. 50대에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늘 결과, 내일 이익, 다음 주의 부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물을 주지만 몇 년 뒤에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리고 조용하며 의심으로 가득 찬 이 간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확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복비의 힘은 세계 8대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마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결과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곡선이 가파르게 변합니다. 한때는 곡물이었던 것이 산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99%의 사람들이 이 시점 이전에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 10년을 보고 이건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 내기, 유행과 같은 지름길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믿음도 잃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좋은 회사가 번영하려면 수십 년이 필요하고 좋은 투자가 성숙하려면 수년이 필요하며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코카콜라의 주식을, 수십 년 동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어메리컨 익스프레스, 수십 년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 오브 어메리커의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그가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가장 큰 동맹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언제 팔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팔아야 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벌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요? 가격은 팔 이유가 아닙니다. 가치는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격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가격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일일 변동의 노예이며 이익이나 손실의 모든 센트를 계산합니다.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파도 너머를 봅니다. 그들은 바다가 언제나 다시 고요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그들은 행복감을 느끼며 매도하고 미래 이익을 잃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팔고 결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손실을 입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잃었습니다. 시간은 가격과 가치를 일치시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은 항상 가치를 충족합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가장 강력한 힘인 시장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나는 시장이 내일 상승할지 하락할지 추측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도 그 회사가 여전히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나를 수많은 함정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동성의 파도에 빠져 익사하는 동안 나는 해변에 남아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는 합리성의 독이다. 뉴스는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위기가 온다.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두려움만을 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렌즈를 뒤로 당기면 이러한 위기는 역사의 바다에 떠있는 작은 물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공황, 석유 위기, 1987년 붕괴, 2008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것이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장은 계속됐다. 그리고 저항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할 수 없다면 10분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구는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순수한 진실입니다. 10분간의 거래는 추측입니다. 10년은 투자입니다. 추측은 행운이다. 투자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투기하면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시간은 진실을 드러낸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성적이고 인내심 있고 규율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불안하다면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증폭될 것입니다. 충동적이라면 실수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더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투자는 지능의 게임이 아닙니다. 캐릭터 게임입니다. 시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리이자는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성격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매일 1%씩 발전하면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 1%씩 악화된다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마법이자 저주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변화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그에게 일할 공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부는 내가 모은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복리의 마법을 행동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나에게 버틸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시간뿐이었습니다. 그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야 입증되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당신이 그를 존경한다면 그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낭비한다면 그는 당신을 처벌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공정하고 잔인한 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데 99년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진리가 그렇게 단순하다면 왜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좋아하지만 진실은 느림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기를 갈망하지만 진실은 고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 소수에게 속하는 이유이다.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큰 싸움은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빨리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때마다 탐욕은 더 사라고 속삭였습니다. 두려움이 팔릴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의심하게 만들 때마다, 조바심이 나를 너무 일찍 수확하도록 유혹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적이었습니다. 시장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랬다. 나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든 이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시장이 하락하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이론은 합리적이다. 인간은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길을 잃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내부 싸움입니다. 나는 당신이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빌리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으며 유행을 따르지 않으며 자주 거래하지 않으며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나를 똑똑해 보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실수가 일어나기 전에 실수를 저지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동할 기회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돈이 위태로워지면 통제력이 사라집니다. 감정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동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루 종일 시장을 지켜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시장이 상승할 때 투자 이유를 적고 하락할 때 읽어보세요. 이것은 인간 본성에 맞서기 위한 작은 전략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력으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력은 약합니다. 오늘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지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당신은 합리적입니다.
슬플 때는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규율을 잘 지킴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구매하고 가격이 합리적일 때만 구매하며 그런 다음 가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3가지 규칙.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단지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감정은 매일 마음을 바꾸게 만듭니다. 시스템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지능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한 이유다. 똑똑한 사람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적어도 심각한 실수는 피합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감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그들을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이 시스템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유혹이 일어날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세요.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는 1시간은 당신에게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오래 사는 한복리 의자는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합리성을 유지하는 한 분은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느림, 집중, 합리성, 고독, 인내라는 5가지 진리는 실제로 하나입니다. 부는 품성의 부산물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를 누릴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은 느리고, 집중하고, 합리적이고, 고독하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된다면 당신은 단지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방식으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운, 감정,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부는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다. 속도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력을 테스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능이 아니라 당신의 성격을 평가합니다. 운이 아니라 인내심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빠르게 상승했고 더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지능이 아니라 기다리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끈질긴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들은 숫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로 승리합니다. 그들은 빚이 없기 때문에 평화롭게 잠을 잔다. 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산다. 그들은 욕망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인간의 본능이 원하는 모든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리고 있을 때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모두가 구매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모두가 무리를 따라갈 때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쉬웠다면 그것은 성취가 아닐 것이다. 성과는 소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외로움을 견디고 유혹에 저항하며 시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들 중 하나가 된다면 당신은 재정적으로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는 지혜가 풍부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당신의 삶 전체에 걸쳐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진실. 느림은 속도의 가장 높은 형태이고 집중은 가장 가치 있는 재능이며
합리성은 환상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이고, 고독은 명료함의 대가이며, 시간은 유일한 무오한 판단자입니다. 이것을 빨리 이해할수록 인생에서 고통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가장 큰 부입니다. 99년생을 돌아보니 내가 벌었던 돈이 자랑스럽지 않다. 나는 한 번도 머리를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에 감사하지 않고 명확성에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합리성, 고독과 인내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다면 돈만 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유일한 것은 천천히 하세요. 가치 있는 일은 모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옆에는 이미 가장 위대한 동맹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